네, 오늘 저는 이 코로나19,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만 코로나19가 끌어온 미래, 네트워크와 통신, 그리고 언택트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결국 가속화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 초연결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팬데믹이 끌어온 미래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벌어졌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강연도 제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언택트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것은 서로 실제로 만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아예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못 만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얼굴을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죠.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지난 1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돌아갔고 회사가 돌아갔고 관공서가 돌아갔죠. 그리고 이런 강연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도 있었고 인터넷망도 깔려 있었고요. 그런데 그다지 필요하질 않았죠.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된 것이죠.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쓰지 않던 것들을 결국 끌고 와서 좀 급조해서 다들 이제 배우기도 싫잖아요. 사실 빨리 배우기도 싫고 적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다들 한 번씩 써봤고 수업에서도 활용을 해봤고 이제 경험이 많이 생긴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를 미래로 끌고 가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팬데믹이 코로나19가 소위 말하는 초연결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방향은 사실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을 거고요.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본의 아니게 빨라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 기술이 네트워크와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등이 어우러져서 가는 세상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이 연결된 자동화 세계. 이것이 지금 세상의 방향입니다. 즉, 디렉션, 방향은 계속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더 빠르게 끌어당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를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한다면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이 연결된 자동화 세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네트워크 속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G를 썼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 느낌이 아닌데요. 그때 느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느렸었나 하는 의문이 들지만 지금 이제 4G LTE 시대죠. 그리고 이미 5G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3G 시절에는 2시간짜리 영화를 다운받는데 2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은 6분이면 된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현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개 저거보다 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만 갖고 봤을 때는 26시간짜리가 지금 6분으로 줄었고 5G에서는 3.6초 만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26시간이 3.6초로 줄어든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속도의 향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영화로 얘기를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려면 스트리밍을 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2시간 안에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게 뭐 6분 안에 오면 좋긴 하겠지만 3.6초 안에 와야 될까요? 굳이? 이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5G가 필요한가 혹은 더 빠른 인터넷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차원을 이미 넘어서 적용되는 그런 관점에 도달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의 속도가 곧 데이터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빨리 움직인다는 말은 그만큼 같은 시간 내, 즉 뭐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이 시간 내 훨씬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가 훨씬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3G 영상 통화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화질이 우리가 영상 통화를 충분히 즐길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다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요. 3G 영상 통화 시대 화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의 영상이나 혹은 다른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써서 영상 통화를 할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질을 높이는 것이죠. 통신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속도의 빠름이란 것은 데이터의 양이기 때문에 얼굴도 커지고 좋아지고 자세히 보이고 목소리도 정확하게 들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많이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말이 최대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간의 그 자유로운 교통을 할 수 있는,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게 와닿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네트워크의 속도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빨라진 네트워크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간에 얼굴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표정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수업을 했는데 역시 아쉬움은 있죠. 조금씩의 그 속도 지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번 코로나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분명히 남는 거죠. 아마도 굉장히 정말로 전 세계가 올스톱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죠. 지금까지 VR, 소위 말하는 VR, AR 이런 기계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VR 기기들은 인터넷과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로 네트워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죠. 이유는 많습니다. 일단 크고 무겁고 또 앞이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굳이 내가 저걸 쓸 이유가 있느냐. 어차피 지금 써봤자 게임 정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구경 정도 하는 건데 굳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번 최근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VR 기기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었다면 수업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겠죠. 업계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런 걸 발전시켜 오신 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VR 기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R 안에서는 텍스트라든가 음성 외에도 뭐 영상이라든가 서로 움직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나타났고요. 2017년에 이미 페이스북이 스페이시즈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일종의 수업에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죠. 그리고 2020년에는 페이스북이 호라이즌이라는 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보다 조금 발전된 시스템으로 저 세계를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가상 세계를 좀 본격적으로 구축을 해보겠다라는 야심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그 흐름은 우리가 2020년에 언택트로 경험을 했던 그 한계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지금 어떤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2019년에 UCLA에서 이런 기술적인 개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남성분은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각을 갖지 못하신 게 아니고 눈을 이제 안구를 적출하셨기 때문에 앞을 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죠. 그분의 뇌에 전선을 연결해서
앞에 있는 것들의 어느 정도의 명암과 빛을 구별하게 한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보통 사람처럼 보지 못합니다만은 빛의 밝기나 명암 같은 거를 받아들여서 그 뒤쪽에 후두엽, 이 시각을 관장하는 쪽은 후두엽이기 때문에 후두엽으로 전선을 넣어서 바로 신호를 뇌에다 보내서 어느 정도 앞을 식별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의 기술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더 나아가 보면은 우리가 인간과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VR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만한 그런 고글을 쓰고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물론 앞으로는 당분간은 그 고글이 조금 작아질 망정, 가벼워질 망정 그런 기술로 가겠습니다만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야심적인 시도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앨런 머스크, 우리 저 테슬라 전기차로 유명한 앨런 머스크가 작년과 재작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기술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에 직접 전극을 혹은 칩을 심고 이것을 무선으로 컴퓨터망과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사람을 통한 실험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누구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 여름에 보였던 그 시연에서 이 광경은 저 돼지가 지금 조깅머신,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조깅머신 위를 걷고 있는 실험인데요. 저 센서가 돼지의 다리에 붙어 있고요. 또 뇌에 이제 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뇌파를 읽을 수가 있는 상태죠. 즉 저것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발전한다면, 그리고 더 발전한다면 인간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어떤 정보를 서로 간에 대화 같은 식으로 정보를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뉴럴링크, 앨런 머스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람 간의 신호 연결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SF 얘기 같지만 이제는 못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소위 텔레파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사실 비과학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뇌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뇌파와 뇌파가 직접 연결돼서 대화를 주고받거나 뭐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의 얘기대로 간다면 컴퓨터가 중간에 끼면 그게 가능한 거죠. 컴퓨터가 한 사람의 뇌파에서 신호를 읽어서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인터넷망으로 다른 컴퓨터에 보내는 거죠. 그럼 그 다른 컴퓨터가 그 신호를 읽어서 다시 해석을 해서 뇌에 연결된 사람에게 보내면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마치 텔레파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카톡 보내면 지구 반대편에 정말 1초 만에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이제는 디바이스가 없이도 심지어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당장 오진 않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이번 팬데믹이 코로나19가 그런 것들을 가속화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빠른 네트워크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네트워크와 여러 형태로, 지금은 폰이지만 앞으로는 VR 고글, 그리고 미래에는 심지어 뇌파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고, 컴퓨터와 컴퓨터가 대화를 나누는 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인공지능과 지능의 구별이 조금씩, 인간지능의 구별이 조금씩 모호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내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5년 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회는 인공지능이 점점 관리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뭐 인공지능 하면은 무슨 뭐 사람처럼 돼서 사람을 뭐 정복하고 뭐 멸종시킨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도구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사람이 관리하기 복잡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리하거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반 컴퓨터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물론 계속 만날 겁니다. 계속 만나겠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미 2020년에 팬데믹을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덜 만날 수 있고,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만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퍼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꽤나 네트워크 속으로 이주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있고 게임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지금 40%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는 게임 속에 들어가서 게임 속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온라인 게임들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게임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위해서도 네트워크 속에서 뭐 대화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함께하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속에서 살면서 꽤나 많은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네트워크 속에서의 생활이 소위 오프라인에서의 생활을 점점 대체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질문 해주시죠.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대표님은 특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소통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제가 2020년은 사람을 특별히 많이 만나고 좀 대화하는 해로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해가 이제 2020년이 시작될 때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사람을 안 만나는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쉬움이 되게 많은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안 만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주고받는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게 어느 정도 교통이 돼야지 면역도 생깁니다. 너무 틀어박혀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게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젠가 이 팬데믹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도 또 막 병이 옮을까 무서워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이 통신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사람을 안 만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교통 체증이 어마어마하죠.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소위 러시아워란 개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나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컨택트가 즉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인구가 밀집해서 그러긴 하지만요. 그런 상황인 것도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던가 뭐 그런 류의 일들은 최대한 디지털로, 최대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개인적인 만남, 친분, 관계, 그리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즐거움 그런 만남들, 감정적인 소통 이런 것들은 직접 만나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는 대로 저도 지금까지 1년 동안 못 만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인터넷이나 기왕 생겨진 기술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요. 디지텍트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본 표현입니다. 컨택트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면 언택트는 안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죠. 만나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서로 교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고 디지텍트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오히려 컨택트 상황보다 좀 더 더욱 빠르고 더욱 긴밀하게 사실 얼굴을 보려면 서로 차를 타고 가든가 걸어가든가 해서 시간을 들여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데 어찌 보면은 저런 부분들의 기술이 충분히 활성화되면 오히려 더 사람을 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쓰는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텍트라는 개념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고 있던 방향을 좀 더 빨리 앞당겨서 우리로 하여금 초연결의 세상의 장점들을 더 빨리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